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매번 오셔서 자리 지켜주시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실 SNS나 제가 홍보팀에 있다 보니까 특히 SNS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예요. 여기 계신 유튜버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미리 감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총선이든 뭐 아니면 그 이후의 선거든 뭐 그 전에 있는 좌익들과의 이제 대결이든 간에 우리가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버분들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유튜버 선생님들 요새 가장 걱정되는 거 있으실 텐데. 네, 지금 노란 딱지예요. 노딱. 그 노딱이 뭐냐? 유튜브 본사에서 경고를 받아서 그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구조가 유튜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호감 있는 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후원을 받아서도 운영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광고 수익을 얻어서 이제 또 수익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이 불량으로 낙인 찍힌다, 그 노란 딱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영상이 아무리 히트를 쳐도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그 유튜브를 전업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우파 진영에 늘어나니까 이거를 있는 대로 다 노란 딱지 붙여갖고 너네 장사 못하게 만들어주지. 그 장사라는 게 뭐냐? 자기네 좌파들은 진짜 장사를 하면서 여기서는 진짜 정말 영세하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만 얻으면서 진실을 보도하고 우파의 활동에 진짜 분투하시는 이 우파 유튜버분들의 생활마저 말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무슨 재벌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만 받으면서 우파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하자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격받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영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유튜브가 지금까지 그럭저럭 냅두다가 어떻게 요새 갑자기 들어서 우리한테 무슨 귀신같이 노란 딱지 붙이냐. 여기 노란 딱지 붙은 유튜버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거의 다예요. 여기 윤대리님 그 방송 정지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공화당 유튜브 수익 창출 안 하기 때문에 노란 딱지가 아니에요. 다만 방송 삭제를 당할 뻔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당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대형 방송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의 친구, 이제 가로세로 하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B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댓글 조사를 좀 했어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끔 우리 히트친 방송이 있어요. 조회수 한 몇만 나오는 방송들, 뭐 실시간도 있고 아니면 기획 방송도 있겠죠. 거기 가끔 영문 댓글이 달려요. 영어로 된 댓글이 달려요. 뭐 거기에는 뭐 미스터 트럼프 뭐 무슨 릴리즈 이노센트 막 이러면서 막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뭐 트럼프 대통령 응원해요, 뭐 이런 영문 댓글도 있어요. 뭐 가끔 뭐 빅토리 코리아 뭐 이런 거 다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딱 봐도 우리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모티콘 같은 거 엄청 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다는 것들이 있어요. 확대하셔도 돼요. 뜬금없이 이런 이모티콘도 없고 긴 영문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도 영어는 지금 수능 번호로 다 까먹어가지고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략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뭐냐? 뭐 굳이 영어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화자는 매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갖다가 우파 방송에다가 댓글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댓글만 달겠어요? 똑같은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신고도 하겠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로 된 민원은 그냥 딱 봐도 말 안 되니까 제깍제깍 풀어주니까 이거를 구글은 외국 회사잖아요. 영어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어로 민원을 제기하고 영어로 마치
우리나라 우파들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선전한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무려 그리스어예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어라고 안 이유는 구글 번역기가 그리스어라고 말해줬어요. 혹시 다른 언어인지 아시는 분 좀 제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친구 구글 번역기에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뭐라고 하느냐. 이 비디오는 악의적 콘텐츠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지 마세요. 근데 이런 그리스어 댓글을 단 사람 닉네임을 보니까 한국말이에요. 아니 한국인 계정이 왜 그리스어로 이런 댓글을 달까요? 전 그게 매우 이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봤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리스어로 된 이런 댓글을 또 다른 닉네임들이 달고 있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더 있어요. 딱 두 단어예요. 허위 콘텐츠. 영어로 허위 콘텐츠라고 달아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집중해서 영어 댓글을 다느냐. 일단 이거 허위 콘텐츠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완전히 허위 콘텐츠입니다. 아까 그거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여파가 있을 것 같은 우파 조회수 많이 나오는 영상에 이런 영어 댓글을 달아요. 완전히 허위 콘텐츠입니다. 누가 보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한국말로 된 동영상인데 이거 댓글 봤더니 영어로 허위 콘텐츠라고 되어있다. 오해하기 쉽잖아요. 또 보실게요. 악의적인 왜곡. 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제목과 다른 악성 방송입니다. 지금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을 보면은 실시간 방송 제목이 아주 웃겨요.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착한 방송.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방송. 아주 건전하고 가족적이며 교육적인 방송. 그러니까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자는 아닌데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해서 들어가 보니까는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도 이런 상황이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공화당 유튜브도 겪었어요. 저번에 방송 폭파되고 저번 주에 대규모 집회 일어났을 때.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취미로 영어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파 유튜버들 말려주기 작정으로 이런 짓들을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좌파겠죠.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영어 댓글 리스트를 주면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우파 유튜버들 신고 테러 하는데 쓰고 있다. 이런 추측도 감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있으신 분? 이해가 안 간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악의적인 방송, 쓰레기 퇴출.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생겨요. 지금 이런 것들 가족을 위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이런 방송도 이런 것도 달려요. 누가 보면은 19금 유해물처럼 보이게 하죠. 댓글만 보면은 완전 쓰레기 방송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우파를 전 국제 질서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어디에든 우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우파든 일본 우파든 아니면 다른 유럽 우파든 적어도 정상국가들이 보기에 여기서 반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유튜브가 마치 가짜뉴스고 무슨 인종차별적이고 다른 진영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댓글 공작을 벌써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으로만 계실 거예요? 다음으로만 있으면은 우리 그냥 다 같이 사이좋게 무덤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이런 짓들을 또 뭐 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일본말로도 씁니다. 저는 일본말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거 봤을 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이 쓸데없이 긴 일본어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채널의 운영 측은 송금을 끈질기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송금을 강요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 행위가 과연 방치되어도 좋은지 유튜브와 구글 측에 듣고 싶습니다. 이 일본말 댓글을요, 제가 한 5번 봤어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해서 써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달았으면 토시 하나라도 달라야죠. 노 아베, 노 일본이라면서요? 근데 일본말로 댓글을 씁니다. 공통점은 닉네임은 다 한글이다. 닉네임 한글로 된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 계정들이 일본어로 이 방송 보지 마세요라고 댓글을 달고 다녀요.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일본말 댓글 보실게요. 역시 저는 하나도 몰라요.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번역해줬어요. 이 악성 선동 집단의 의미 있는 소통수단인 유튜브가 사용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유튜브로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말로 댓글을 썼어요. 물론 이 댓글을 쓴 사람의 닉네임은 한국 사람. 지금 이게 우파 유튜버를 말려주기 위해서 좌파들이 하는 정말 잡스러운 수작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버려둬요? 그렇죠, 싸워야죠. 저는 싸워야 된다는 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아작을 내야지. 문제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이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박살을 내고 어떻게 공격을 할 거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 그것까지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이런 잡스러운 짓들을 하는데 이 바보들은요, 얘네도 악의적인 왜곡 방송 하잖아요. 유시민 씨도 뭐 악의적인 왜곡 방송 많이 했고, 그래요. 예, 유사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시민도 악의적인 방송을 하고, 김어준 씨도 악의적인 방송을 하고, 또 뭐 최근에 무슨 뭐 온갖 왜곡 방송했다고 까발려진 한겨레 기자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수도 없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악의적인 쓰레기 방송들을 했어요. 댓글도 지금도 아주 악의적으로 달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하면 다 콩밥을 먹을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말이죠. 우파 사이트라는 일반 베스트만 구경해봐도 그 댓글에 보면은 박근혜 하면서 정말 진짜 지 부모한테 못 보여줄 댓글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 일간 베스트 들어가지고 댓글 한번 보세요. 그게 우파인지, 걔네 집에 가보면 그 걔네 집이 경주에 있을지 경북에 있을지 광주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짓들을 익명의 뒤에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우리도 글로벌하게 가주는 거예요. 답은 우리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뭐냐? 대신 특별히 좌표 찍어서 제가 뭐 저거는 그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이렇게 손수 번역을 다 해주셨잖아요. 이거 텍스트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가짜뉴스고,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고, 누가 봐도 악의적인 왜곡 방송인 유튜브마다 찾아가셔서 얘네들이 손수 번역해줬잖아요. 여러분도 쓰셔야 됩니다. 좌파 방송에 가서 영어로 악의적인 왜곡 방송입니다. 악의적인 선동 방송입니다. 이자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인종차별이에요 라고 영어로 댓글 쓰시고 일본어로 댓글 쓰시고 신고를 접수하셔야 돼요. 혹시 못하시겠다?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복사 붙여넣기예요. 복사 붙여넣기. 혹시 스마트폰에서 복사 붙여넣기 모르겠다, 손 한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사 붙여넣기만 알아도 굉장한 신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 옆에 손 안 드신 분한테 복사 붙여넣기가 뭐야 한번 가르쳐줘라고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 뭐냐면 간단한 개념이, 스마트폰에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기사에 있으면 글자가 있죠. 글자 있는데 약간 길게 눌러보세요,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복사, 오려내기, 붙여넣기 이런 메뉴가 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빈대다 갖다 붙여넣는 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에요. 이따가 제가 여기 남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은 알려드릴 텐데 웬만하면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몰라도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물어보세요. 복사 붙여넣기. 따라해보세요. 복사 붙여넣기. 예, 복사 붙여넣기. 이거 스마트폰으로든 PC로든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보세요. 따라해 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배우셔야 되고 꼭 많이 쓰셔야 되고 나중에 굉장히 쉬우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좌파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놀기 시작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영어, 일어, 심지어 그리스어, 뭐 언제나 러시아어로 된 것들까지 봤어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문재인 씨가 글로벌 고립이 됐어요.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거는 문재인 씨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병신짓하고 A4 용지 읽어대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병신 비정상국가로 만들었어요. 보면 고소해 문재인 씨.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문재인 씨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문재인 씨 입장에선 불안감이 커지죠. 아, 얘네들이 범세계적으로 애국우파 뭐 무슨 연대라도 결성해서 나를 압박하면 어떡하지? 지금 뭐 홍콩을 한번 보세요. 홍콩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놀고 있고 국제적인 이슈를 탔어요. 중국이 마음대로 못하죠. 당장이라도 문화대혁명 때처럼 탱크로 사람 밀어버리고 싶을 텐데 마음 같아서는 그럴 텐데 못할 이유가 뭐겠어요. 보는 이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이쿠 쟤네가 계속 태극기 들고 범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서 나중에 쟤네들이 뭐 어떻게 무슨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 질서의 메인스트림에 편승해서는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을 소수사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씨가 하는 건 뭐냐?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무시하시면 돼요. 문재인 씨랑 김정은이 오늘 백마쇼까지 하면서 미국하고 무슨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시간을 벌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힘을 갖췄다고 확신할 때 그거를 단절을 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범세계 공산권들과 다시금 연맹을 결성한다. 뭐 연맹인지 동맹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내의 우파 진영을 국제 질서로부터 고립시키고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 그 전에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키겠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상 우파들이 무슨 비정상적인 인종차별, 극우, 꼴통, 나치, 파시스트,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겠다.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지금 미국에서 보세요. 가장 큰 이슈가 인종차별이에요. 그거는 우파, 좌파, 뭐 자유대 사회 이런 이념을 떠나서 이 인종차별은 우리하고는 솔직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인종 국가들의 이슈였죠.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해요. 물론 굉장히 그건 안 좋은 거죠. 이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인종차별이란 거에 걸리면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한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정치 인생을 매장당하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나치가 홀로코스트에서 죽인 게 유대인들이었죠. 그것도 인종차별이고 지금 유색인종 차별하는 것도 인종차별이어서 서구권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굉장히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쟤는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된통 뒤집어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에 쓰느냐? 지금 대한민국 우파 진영에 뜬금없이 전혀 근거도 없는 인종차별주의자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종차별주의자가 누구죠? 문재인 씨잖아요. 그놈은 사회주의자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지금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차별당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차별주의자는 누구다? 문재인 씨. 진짜 차별주의자는 누구다? 저기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린 거기에 굉장히 단단한 명분이 있어요. 여기 직장 생활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여기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무역회사도 다니시고, 뭐 외국 출장도 가시고 해서 뭐 생활 영어나 생활 외국어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매번 댓글을 창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얘네들이 이렇게 솔루션이 좋잖아요. 허위 외국 방송, 인종차별자, 문재인 씨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차별자이다. 뭐 이런 단순한 문구들, 그거 번역하셔서 외국말로 댓글을 다세요. 알리세요. 얘네가 먼저 했잖아요. 이것들이 먼저 했다고 싸우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감히 다른 나라 말로 써 제끼면서 시비는 이놈들이 걸었어요. 우리는 사실만 말하면 돼요. 이놈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빨갱이고요. 이놈은 사회주의자고요. 근데 대한민국 우파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로 끌어내린 사기꾼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일본어로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번역을 해갖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면 돼요. 우린 사실 댓글만 달면 돼요. 우리는 좌파들처럼 무슨 텔레그램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좌표 찍으면서 여러분 여기 작업 치셔주세요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께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영감을 얻는다면 오늘 이 팟캐스트는 성공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한 분만이라도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날의 행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아시게 된다면 그건 굉장한 수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네, 이거는 여기서 알아가셔도 좋고 설령 못 알아가시면 집에 가서 가족분들한테라도 꼭 알아주세요. 예, 솔직히 쉬워요. 네. 아니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죠. 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기에 이거는 가짜뉴스다, 이놈은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거짓말을 했다, 지금도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해갖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각자의 판단에 맞춰 쓰시면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 URL 링크 보내드릴게요 하는 순간에 저 끌고 갈걸요? 저놈들이 그런다고요. 뭐 그러면서 영업방해 뭐 이런 거 붙이겠죠. 근데 개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뭐 이놈들도 뭐 무슨 텔레그램 단톡방 이런 거 들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썼어요 라고 거짓말할 거라고요. 우리는 진짜만 말하면 돼요. 왜냐면 뻔뻔하니까. 예, 사실입니다. 중국말로도 하고 러시아말로도 해요. 그래서 그 유행한 게 그 중국말로 된 것 중엔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중국은 검열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중국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접속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키워드에 대해서 그 키워드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속을 못하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프리 티벳, 타이완 넘버원, 문화대혁명, 무슨 중국의 소수민족 여러분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다,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전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게 아무래도 공산당 다른 나라 공산당들이 댓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댓글을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네가 쓴 홍콩 독립에 대한 연설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 다음 집결지가 어딘지 메일로 보내놨으니 꼭 확인하기 바라.
이런 댓글을 써갖고 그 사람을 매기는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도시 눈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러시아 말 아까 나왔는데 요새 부쩍 러시아 말로 된 닉네임 쓰는 좌파 닉네임이 좀 보여요. 예전에는 솔직히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키릴 문자라고 하죠. 그 동구 공산권 쪽에서 쓰던 그런 문자 쓰는 애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정말 참 이런 나쁜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옛날 소비에트 고립작 시절이 이제 그리운 애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또 그런 제2의 소비에트 연방 잘 나가던 제3 인터내셔널 시대가 온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록 우리는 네이버 댓글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네이버 카페가 뭔지 SNS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가 뭐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궁금하죠?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중간 점검할게요.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래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당이 창당되면서 한 3년, 2년, 3년이죠. 이제 처음부터 계시던 분도 계시고 올해 들어서 유입된 분도 사실 더 많으세요. 근데 우리 당 당원들의 장점은 당을 스스로 키우고 만들면서 계속 배우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당의 당원들도 쭉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고 그런 당원들의 성장세가 되떨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거대한 사회 실험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디지털 이제 세대랑 그렇지 않은 세대를 구분을 하면서 역차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위 실버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틀딱이다. 뭐 무슨 노인들은 노인정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하를 하고 세대를 갈라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는 중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 나와서 누구는 저기 저 위에 천막 치고 있는데 누구는 있는 천막도 다 뜯어가는 불쌍한 취급당해가면서 여기 모여있지만은 우리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성공한 국가가 됩니다. 이거는 일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미처 하지 못했던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고비만 넘어가면 단언컨대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계속 뭐를 배워주세요, 뭘 해주세요. 사실 저희도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당이 더 탁월해지고 그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진짜 우리나라를 정상국가로 되돌리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점점 좌파들의 시도가 과감해지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계속 뽑아가는데 최근에 이런 탄압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수처를 할까요? 문재인 씨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막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솔직히 저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우리 당 저거대로 머리가 두 쪽 나도 막아야 돼요. 여기 철수막 걸려있는 거 보셨죠? 그 머리가 두 쪽 나도 막아야 되는 게 이 공수처인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재인 씨는 이 공수처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우리가 머리 두 쪽 나도 막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이 문재인 이분은 제가 그 논평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수처를 하고 싶을 거라고요.
이 공수처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요? 김정은 핵미사일 포기 절대 안 해요.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를 문재인 씨가 포기하겠냐고요. 그게 문재인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 핵미사일 같은 건데, 그 공수처가 뭔데 하면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대입을 해보시면 문재인 씨에게 공수처라는 건 김정은이한테 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예전에 조 공동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칭 전력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폭탄 100개 만들면 저기서도 폭탄 만들고, 우리가 바주카, RPG, 무슨 대전차포, 뭐 탱크 이런 거 만들면 저기서도 탱크 만들고, 그러보면 이 탱크가 얼마나 좋은지, 이 탱크 몇 대 찍었는지 대충 견적 나오잖아요. 딱 봐서 내가 탱크랑 미사일이랑 비행기 갖고 있고 저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보면 쟤네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쟤네가 얼마나 더 센 거 갖고 있는지, 이거 보면은 나랑 쟤랑 어디서 어떻게 싸웠을 때 누가 어떻게 깨질지 대강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핵미사일을 한번 만들었더니 아이고 이게 탱크 5,000대 갖고 있든 10,000대 갖고 있든 순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핵미사일 한 방이면.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탄생한 용어가 비대칭 전력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를 한 10년 전쯤에 배웠어요. 혹시 제가 틀린 말 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정할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비대칭 전력이에요. 아무리 후진 탱크와 후진 폭탄과 후진 총을 들고 있어도 핵미사일 한 방이면은 판세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 핵미사일을 만들었죠. 문재인 씨도 보세요. 똑같아요. 아무리 불리한 판세에 놓여 있어도 공수처 한 개면 만사 오케이.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총선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해서 응당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의 입맛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재인 씨가 마침 공수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수처로 다 의원에서 자연인 만들겠죠? 자연인 될 거라고요. 뺐고요. 어떻게 만드느냐? 언론으로 일단 이놈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실이든 가짜든 일단 터뜨린 다음에 만인의 쓰레기 만들어 놓고서는 공수처로 줄여서 뺏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수처는 문재인 씨한테는 핵과 같은 존재예요. 뭐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사람은 공수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러는데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문재인 씨라면 그거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정치 알못이라 일단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공수처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공수처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알아버렸어요. 우파 국민들이 조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 공화당만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참수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양파 조국이 올려가지고 대규모 집회 열고 완전히 조국을 바보 만들어버렸고 이놈이 죄인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파 언론뿐만 아니라 좌파 언론들까지 지들끼리 라인이라도 탔는지 조국 욕하는데 가세한 언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우파 유튜브도 그렇지만은 좌파 쪽도 뭐 하는지 염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놈들이 촛불 집회 이제 더 안 해요 하면서 서초동에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국이 사퇴한다 그러고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느냐? 검찰개혁만큼이나 언론개혁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놈들이 검찰개혁이라고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했잖아요. 이거 좌파 독재잖아요. 한마디로 언론 좌파 독재를 하겠다. 이 언론 좌파 독재를 언론개혁으로 포장해서 언론개혁도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연설하고 보험 지르고 다니고 그거를 서초동에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도 10월 3일, 10월 9일에 이제 대규모 집회하고 자기네가 더 이상 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공포심이 드니까 이제 언론에도 손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언론 개혁이라고 포장된 언론 좌파 독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언론 좌파 독재에 총대를 맬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잖아요. 다 언론 좌파 독재 그거 조국이처럼 총대 메고 싶어서 줄을 섰을 겁니다. 그거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란 딱지 사태가 그냥 좌파 몇 놈이 모여가지고 단순히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조직화되고 있고 이미 구상이 되고 있고 이 언론 개혁이라고 거짓말을 친 언론 좌파 독재가 벌써 또아리를 틀고 시작을 하고 있다. 누가 하겠어요? 그 드루킹이나 뭐다 해가지고 그 댓글 조작하던 그 사람들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언론 독재 총대를 맬 수도 있는 겁니다. 걔네들 지금 다 뭐 한 자리씩 하고 있겠지만 한 자리 하면 두 자리 세 자리 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또 그 짓 할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다? 예,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여기 한번 외쳐볼게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예,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인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당장 가서 지나가는 아무 좌파를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격이 아닙니다. 자폭이죠. 우리는 공격이라는 거는 유효타가 먹혔을 때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허공에 지금 주먹을 날렸어요. 이거 공격인가요?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너 화분에다가 주먹질을 했다. 이거 공격인가요? 자폭이죠. 공격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아팠을 때 공격이에요. 유효타 있는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을 할 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우리가 기자회견할 때 보이는 고정적인 미치광이들이 있잖아요. 미치광이 좌파들 있죠. 전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병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유효한 공격이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실질적인 공격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저 미치광이를 보고 때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롭냐 이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죽방을 날렸다라고 가정할 때 가상의 미치광이에게 공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당하고 저기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서 끌려가서 한 3-4시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 뭐 대체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폭력죄로 이제 검찰에 송치되고 벌금 얼마 나오실 수 있고 합의금 몇백에 뭐 무마하실 수 있고 뭐 이딴 설명이나 들으면서 조서 쓰고 나오셔서 굉장히 비참한 기분을 맛보실 거예요. 저도 경찰서 여러 번 갔다고 여러분도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면 대체로 기분 안 좋아요. 심지어 저는 엊그제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어요. 내가 맞았는데 제가 때린 사람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우파 취급이 그래요, 경찰서에서 지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찰서에는 내가 아니라 저놈을 보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유효탑니다. 자, 여러분, 경찰서에는 누가 간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는 미치광이를 보내야 된다. 경찰서에 내가 간다? 아니죠. 절대 내가 아니라 쟤를 보낸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찰서 간다가 아니라 내가 저놈을 보내야겠다. 그게 유효한 공격입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시네요. 궁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다.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이제 1시간 되기 전에 한 5분에 10분 내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딱 이 말을 듣고 동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행동의 변화가 생겨요. 집단적인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지금 좌파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제가 당사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오면은 광화문역 전에 무슨 역이냐, 저기 저 동대문 방향 말고 서대문 방향으로는 광화문역 전이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전 이 정류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무슨 방송이 나오느냐, 제가 솔직히 바보라서 잘 기억을 못 해갖고 또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가지고 당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그랬더니 여기 정류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울역사박물관, 김구 집무실, 경교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이상하죠?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전 사이에 김구 집무실이 낀 거예요. 그게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아니 김구 생가터도 아니고 김구 사망터도 아니고 무슨 김구 집무실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이래가지고 버스 정장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집무실 이래가지고 버스 정장 봤어요? 안 봤잖아요. 뜬금없이 김구 집무실, 경교전 이런 거에서 네이버 미쳤구나 이러고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제 충정로 지나서 이제 버스벨 누르고 이제 카드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내리려고. 그랬더니 안내방송도 벌써 갈아치웠어요. 서울역사박물관, 김구집무실, 경교전. 벌써 녹음해가지고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물론 김구 선생 훌륭한 분이에요. 남의 손에 폭탄 쥐어주면서 저 일본 애들 해치우자 이거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김구 선생을 무슨 뭐라고 하지? 어떤 항일 운동 뭐 이런 개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고려 연방제를 위해서 무슨 그 사회주의에 이용당하는 그 마스코트로 지금 사회주의 연방제 마스코트로 김구 선생을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 전 김구 선생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사회주의에서 뜬금없이 김구를 들여다가 지네 마스코트로 쓰냐는 거죠. 왜 유관순 열사를 갖다가 자기네 빨갱이 마스코트로 쓰냐는 거죠. 빨갱이들은 실제로 그 둘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빨갱이가 아니라고. 빨갱이가 아니라고 그 둘을 욕하다가 우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정통 역사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자기네 마스코트로 뺏어다가 멋대로 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가 편히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내가 언제 빨갱이 운동을 했느냐.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다. 네. 이게 왜 가능하느냐? 솔직히 우파는 많이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많이 반성해야 돼요. 전 제 자신은 되게 반성해요. 왜냐? 저게 가능한 이유는 박원순이 시장이고 뭐 온갖 서울시위에 뭐 특정 지역, 특정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네 사람을 도배돼 있으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김구 집무실, 심지어 뭐 나중에는 뭐 김구 선생이 눈물을 흘린 터 뭐 이런 뭐 김구 눈물 정류장 이런 게 생길지도 모르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는 뭐야 무슨 김원봉? 무슨 김원봉 생가터 이런 버스 정류장이 안 생기는 보장이 없어요. 벌써 그 작업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 작업을 진작에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정권 잡고 우리가 다수당이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대체 뭐 했느냐 이거죠. 그게 다 헛보고 그게 다 세뇌거든요. 근데 제가 안 좋게 말하니까 세뇌라고 하는데 이거 다 교육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증거 없이 지나고 있는데 김구 집무실, 경교전 이런 안내 멘트 들으면은 새삼 김구 선생 김구 선생 사회주의 연방 고려 연방제 그래 김구는 좋은 사람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 좋은 거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내 망상이 전개되지 않는 보장이 어디냐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우리도 해야 돼요. 지금 대구 보세요. 심지어 구미까지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요. 얼마나 그렇게 유린 능욕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구미공단 50주년 동영상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빼버렸다면서요.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아니 구미공단이랑 문재인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구미공단이랑 김대중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제는요, 이제 좀 있으면 경부고속도로 기념 영상에 김대중, 김영삼이 나올지도 모르지. 그놈들이 경부고속도로에 뭐 했는데요? 하지 말라고 들어 누웠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 당은 계속 해왔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꼭 유념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정말 열심히 한 결과 반드시 이긴다예요. 죽는 과정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재인씨가 너무 못해서 이긴다. 그거는 저기 저 국회에 있는 저 정신 덜 빠진 저 바보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좌파독재 정권을 이긴다 이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다 말했지?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직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우리공화당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면서 이 방송을 시청 중인 공무원도 계실 거고, 뭐 공기업 관계자도 계실 거고, 뭐 대기업 근무자도 계실 거고, 뭐 전문직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중소기업, 자영업,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직업 다르잖아요. 전공도 다르잖아요. 가정주부도 있고, 뭐 아직 이제 미시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쉬고 계신 분도 있고, 굉장히 직업 다양성이 풍부해요. 이건 당원도 그렇지만 저는 당원이 아니신 우리 당 지지자분들한테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당원 동지 여러분만큼 당원이 되지 못한, 그렇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원 동지님들만이 동지가 아니에요. 당원과 비당원 모두가 소중한 동지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 역할로 은근슬쩍 우리 당에 대한 재반 정보를 깔아놓을 때, 은근슬쩍 킹그진무시 이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우파의 가치를 하나둘 우리가 하는 일에 끼워 넣을 때 우리가 바위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힘드시겠지만 옆에 있는 좌파 동료들이 모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젊은 애들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열받는지 거짓말 하세요. 저는 집권당 편입니다. 저는 중도예요.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공무원이다 이러면. 특히 공무원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저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일코를 하면서 풀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 사이가 커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런 작업들. 이거는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당원이든 아니든 뭐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든 아니든 우리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그 가치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사 붙여넣기. 네, 일단 제가 남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남아서 알려드릴게요. 못하신 분들은 즉시 귀가하셔서 주변에 물어보시고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